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작년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다우 지수는 안 오르는데 나스닥 지수만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었죠. 올해에는 최근 들어 그 모습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영락없는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다우 지수는 이 가운데서도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한 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뚜렷하죠. 백신도 맞고 경제가 재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쏠리고 있는 것인데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그런 투자 심리에 좀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밤사이 내놓은 그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이제 백신을 맞고 면역이 생긴 분들이라면 실내 활동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도 비슷한 맥락의 움직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제재 조치를 좀 완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재개장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디즈니의 주가가 크게 뛰어올랐고 이 디즈니가 또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끈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관련주, 가치주 이쪽으로의 매기가 계속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워낙 나스닥이 약하다 보니까 이 혁신 기업에 투자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힘드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캐시우즈가 조금 전에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이런 변동성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를 그리고 이 혁신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해 주지는 않지만 변동성을 감안한 이 높은 수익률을 구사하기 위한 투자 전략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시황 소식 전해드리는 LS Closing Bell Now 시간입니다. 8일 주요 지수는 부양책 기대감과 금리 상승 부담이 맞서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50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장중 기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2% 가까운 탄력을 유지하면서 31,860포인트의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2.26%까지 현재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2,62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장중 변동성을 조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막판에 조금 힘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을 하면서 현재 14포인트 낙폭을 키웠습니다. 3,827선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말 사이 상원이 대규모 부양책을 가결했죠. 이번 주에는 하원에서 상원 통과 법안을 가결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부양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정말 부양책 가결에 장애물이 없는 만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특히 경제를 살려줄 거라는 기대에 경기 순환 종목들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그에 대한 부작용도 따르겠죠. 국채금리는 상승한다는 점인데요. 오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장 초반부터 1.6%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인데요.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7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추가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오늘장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은 현재 여전한 상황이고요. 또 고성장 기술주에서 경기 순환주로의 자금 이동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금 이동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보다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잠시 뒤 마감 직후에 돌아온 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마감 후에 돌아왔습니다. 전문가의 긍정적인 시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요 지수의 장중에 약간의 탄력을 줬던 요인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태퍼라고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의 발언인데요. 그는 최근에 나타난 가파른 금리 상승이 이제는 끝났을 확률이 크다면서 지금 주식시장을 bearish, 즉 약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정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향후 몇 달간 증시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외신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도매 재고는 전달보다 1.3% 늘어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0.9%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고 또한 지난달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인 ETI도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1월 달에는 99.69를 기록했던 ETI가 2월에는 101.02를 기록했습니다. 이 ETI는 작년 3에서 4월 급락했다가 5월부터 11월까지 쭉 반등을 했는데요. 12월에 이 반등세가 꺾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 다시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커뮤니케이션과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1.6% 낙폭을 기록 중에 있고요. 반면 오늘도 소재와 산업 같은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이 1.8%, 소재 1.6%, 산업이 1.6%, 소재가 2%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와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붉은 빛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빵주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애플은 3.6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을 기록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반도체 테마 역시도 굉장히 약합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6.4%의 약세, 그리고 퀄컴도 4.7% 하락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5.5%대의 조정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 속에서 현재 디즈니는 6.2% 크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방역법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4월 달에는 디즈니랜드가 제한적으로 개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디즈니의 주가 오늘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 항공주도 조금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주의 주가 흐름 확인해보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7.2%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5% 가까운 상승 탄력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부양책 통과와 백신 접종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아텐느 홀딩스와의 합병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아텐느 홀딩스의 주가는 뛰어오른 반면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주가는 현재 4.24% 하락한 채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너럴 일렉트릭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제너럴 일렉트릭 4.5% 상승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사의 항공기 대여 사업을 아일랜드의 에어캡 홀딩스와 합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계약의 규모는 3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하면서 오늘 주가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스탑은 오늘도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40%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라이언 코엔이 앞으로 이 게임스탑의 사업 구조를 이커머스 형태로 바꾸게끔 하는 위원회를 주도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인 게임스탑이 과연 이커머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코카콜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RBC 캐피털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앞으로 수혜를 보게 될 전망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코카콜라의 주가는 오늘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사실 작년에도 미국 증시의 양극화는 계속됐었거든요. 다우지수는 안 오르고 나스닥은 오르고. 근데 올해도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는데 정반대네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이 같은 극간의 그 괴리를 좀 야기한 그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주말간에 미 상원이 1.9조 달러 규모의 재정부양 법안을 통과시킨 것, 그리고 CDC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없이 실내 보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점이 이런 요인들이 결국은 경제 정상화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금리 상승 피해가 간주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좀 괴리를 보이면서 매도세 집중 타격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멘텀주 ETF 중에 대표적인 티커 MTUM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 정도 빠진 반면에 가치주 ETF 중에 또 대표적인 티커 VLU E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또 상승세를 장중에 보여줬거든요. 이런 간극이 오늘도 극심하게 좀 나타났던 하루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루이스트 증권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자금이 시장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지금 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밸류에이션으로 추정되는 섹터에 대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리셋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언제까지 이 같은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 시장 안정화까지 또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될지로 이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12개월 내 최고치를 찍고 차익 실현에 나서는 건데요. 일단 선물 시장 초반에는 유가는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요일에 사우디가 자신들의 원유 생산 시설이 미사일과 드론에 타겟이 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었는데 이로 인해서 선물 시장 초반에는 상승하기도 했었던 유가가 장중 내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유는 $70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WTI 가격은 2.18% 내린 64.6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 가격도 1%대의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도 1.2% 떨어졌습니다. 국채 금리가 또다시 오르고 이로 인해서 달러 가치도 계속 상승을 하게 되자 금값은 9개월 내 최저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1.2% 내리면서 1,678.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1.6달러를 터치하는 모습인데요. 1.6달러 부근에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부양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이 오히려 국채 금리를 상승시켰다는 분석이고요. 현재도 1.6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9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0.47% 오르면서 92.41을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네, 도이체방크의 조사 결과 미국의 젊은 층 중에 절반은 재정부양 패키지 중에 현금 지급분의 또 절반 정도를 주식을 살 것이다라고 응답했다라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사 대상 개인 투자자 430명 중에 25세에서 34세 그룹 중에 절반이 재난지원금의 절반을 주식을 사겠다라고 응답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도이체방크 측에서는 곧 있을 1,400달러의 현금 지급분 중에 상당 규모가 증시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조사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18세에서 24세 이 그룹은 재난지원금의 40%, 35세에서 54세는 37%, 그리고 55세 이상군은 16%만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응답을 해서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이체 측에서는 지난달 말에 처음 공개했던 이번 조사 결과에서 연령대 전체로는 재난지원금의 약 한 37% 정도, 1,700억 달러 정도가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을 한 바가 있었고 이번에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부 지표를 발표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37%의 그 주식 이 투자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4세에서 54세 그룹에서 나타났던 비율과 또 유사한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현금 지원 쪽에서도 이 주식 매수로 많은 이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번에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 결과 지원금 수령자의 53%는 이미 일정 부분을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이 개미 열풍, 현지에서는 리테일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도이치방크의 조사 결과에서도 45% 정도가 최근 1년 내에 주식에 처음 투자했다라는 응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도 3월 14일 이전에는 법안을 다 통과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개미들의 어떤 다시 한 번의 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과연 개미들이 어떤 것을 살 것인가 이걸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좀 트렌드를 보면요.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은 최근에 이제 극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다트랙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3주간의 개인 투자자들의 중간 평균 이 매수 규모가 66억 달러로 YOY 기준으로 약 한 40%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에 한 주간의 최다 매수 종목이 바로 애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니오였고 또 다음이 나스닥 추종 ETF로 또 뒤를 이어서 개미 투자자들이 현재에서는 이 기술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개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기술주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면에 이 저가 매수 수요에 대한 월가의 IB들의 주요 의견들은 어떤가요? 네, 이 같은 이 현지 개미 투자자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웨드부시라든지 오펜하이머 그리고 제프리스 등에서 최근에 이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저가 매수 기회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과 좀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계론 쪽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이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밀러 타박이라는 IB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은 나스닥 지수가 여전히 좀 하방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등 시에 오히려 좀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주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아직은 저가 매수에 나설 때라기보다는 조금 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조언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주요 대형 기술주, 저희가 빵 주식이라고 하는 이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적 지지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테슬라 등의 성장주도 시간이 가면은 또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시장에서의 고용 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올해 말까지 4.1%로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고용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경기가 재개되고 또 재정 정책과 축적된 저축 등으로 인해서 매우 강한 소비 수요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올해 실업률은 4.1%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현재 월가의 예상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좋게 보기도 했습니다. 잘하면 3.5%, 그러니까 3%대 중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팬데믹 직전의 실업률은 50년 내 최저치인 3.5%였었죠. 팬데믹 당시에 14% 정도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6.3% 수준인데 이게 4.1%에서 3%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산업의 이 고용이 크게 좋아질까? 골드만삭스는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의 3분의 2가 바이러스에 민감한 산업에 속해 있었다면서 이 분야에서의 급속한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레저와 호텔 산업과 같은 접객 산업이 되겠죠. 지난 2월 고용 지표만 보더라도 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 바, 레스토랑, 호텔 이 분야의 실업률은 여전히 지난 2월에도 13.5%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여전히 고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으로의 고용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온 건데요. 팀장님 그렇다면 이제 그 바, 레스토랑, 호텔 이런 접객업의
산업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니까 고용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도 이 내용을 이용해서 투자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식당 등의 실내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 중에서도 여행 수요 등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도 최근에 훈풍을 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또 오늘 시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오픈 테이블이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하는 미국에서의 식당 예약 건수 같은 경우에도 3월 초만 하더라도 YOY 기준으로 40% 감소한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일간의 이 마이너스 30%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한 그 증감률을 회복시키면서 최근에 물론 변동성이 있지만은 업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 업종의 주가가 상당 부분 이 같은 이 부분들을 좀 선반영했다라고도 보여지죠. 그러면서 또 이들 업종의 대부분이 주가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거나 아니면 뛰어넘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세부 업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업사이드를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좀 염두를 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네, 아까 시황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미국의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데이비드 테퍼가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에 대해서 국채 매도세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국채금리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금리가 안정될 것임인 만큼 최근 크게 흔들렸던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상승세는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향후 몇 달간은 안정화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리 안정의 가장 큰 이유로 수년간 미국 국채 순매도 쪽이었던 일본계 자금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다시 채권 매수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외에도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과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이 이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였다라는 점에 있어서 향후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유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으로 조정을 받았던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니까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쯤에서 안정이 될까요? 시장을 조금은 경계하는 흐름이 또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낙관론과 반대로 경계론은 없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데이비드 테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퍼 랠리라고 해서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증시에 또 랠리가 나타나고 시장에 굉장히 좀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볼 그런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경기 반등을 감안을 했을 때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은 분명히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과도했다라고 이 테퍼 회장이 말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퍼는 이 밖에도 이 아마존의 현재 주가 수준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도주에 대한 이제 과매도 판단이 늘고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가능케 하는 그런 코멘트를 또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계감을 나타내는 의견도 좀 다수 나타나고 있죠. 앞서서 이제 밀러 타박이라는 기관의 의견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로 여전히 수익을 거둘 기회는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고배당주라든지 아니면은 실적 성장세가 충분히 좀 강력해서 고밸류에이션 부담과 금리 상승 부담을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적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디즈니가 4월부터 캘리포니아 테마파크를 재개장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간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크 ETF가 기술주 냉각기 도전에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세컨드 사이트 메디컬 프로덕트의 알거스2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이틀간 8배가량 폭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디즈니입니다. 팀장님, 오늘 다우지수의 상승을 가장 크게 이끌었던 종목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디즈니의 주가가 오늘 6% 정도 급등을 하면서 또 친고가 경신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4월부터 테마파크 재개장 허용 방침을 지난 금요일에 전했던 것이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추세 완화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디즈니랜드 등의 놀이공원 개장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역내 리스크 수준에 따라 입장객은 물론 15%에서 3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캘리포니아 내 주민에게만 우선적으로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또 이 밖에도 유니버설 스튜디오, 레고랜드 등 이 놀이공원 외에도 메이저리그 야구 등의 야외 스포츠 경기 관람도 일부 허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만 미 프로농구죠. NBA 등의 이 실내 경기장 이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공연장 재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간 테마파크 부문은 디즈니의 실적 부진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워낙 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요인들이 그간의 디즈니의 주가를 견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사업부가 이제 다시 문을 열게 된다는 건데, 그럼 이에 따른 글로벌 IB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외에도 파리 이 디즈니랜드도 4월 2일에 재개장이 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등의 지역에서도 영화관이 재오픈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디즈니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비 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에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이 테마파크 관련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일제히 좀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이 입장객의 25%에서 50%만 수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변동 비용을 커버하기는 충분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속속들이 이 경제 정상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새로이 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새 권고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CDC에서 이날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조치가 한층 완화됐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백신 접종 완료자와는 마스크나 거리 두기 조치 없이 실내 모임이 가능하다라고 권고를 했고요. 백신 접종 완료자는 또 저위험군인 경우에 비접종자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날 수 있다라고 또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백신 접종 후에 2주가 지나간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호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만 따라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올해 들어 이분 따라했다가 낭패 본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기술주 투자 열기가 냉각되면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도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일단 그 현재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것이 바로 그 검은색 선이 S&P 500 지수고요. 나머지 선들이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적인 ETF들입니다. 5가지 대표 ETF가 모두 S&P 500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5개 가운데 4개는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하락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워크호스가 66.1%, 그리고 버진 갤럭틱도 거의 반토막, 여기다 페스틀리도 반토막, 아고라도 한 41% 정도의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크인베스트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10개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니까 텔라닥은 33% 하락했고요. 이 테슬라도 29% 하락한 이런 안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마지막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들어서 아크인베스트의 ETF에 대한 공매도 비중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이 아크인베스트의 ETF에 대한 공매도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진한 초록색이 바로 대표 ETF죠. ARKK에 대한 공매도 비중입니다. 현재는 거의 11%에 육박할 만큼 2월 중순부터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게 ARKG입니다.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이 ARK
LKG. 이것 역시 2월 중순부터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어나서 현재는 약 8% 정도의 공매도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아크인베스트의 펀드가 아주 잘 나갈 때에도 사실 시장 일부에서는 꿈은 크지만 이익이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좀 체감되는 분위기인데 팀장님, 아크인베스트 ETF들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날 같은 경우에도 그 이노베이션 ETF죠. ARKK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 정도 급락을 하면서 전체 시장 대비해서 심각한 언더퍼폼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업사이드가 그만큼 크지만은 시장 조정 시에 다운사이드도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대로 좀 최근 며칠간에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말에 성장주에 대한 좀 타격 기미가 보였을 당시에도 시브리지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는 이 캐시우드의 투자 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다라면서 비판 여론을 또 일으킨 바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성장주가 좀 타격을 입었을 때 오히려 저가로 계속해서 담는 전략을 고수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날도 장마판에 나와서 여전히 강세장이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관련주에 대한 타격이 약간 한 주 정도 이어진 그런 이 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최근 며칠 사이 8배가량 폭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세컨드 사이트인데요. 인공망막 이식 기술 개발 기업인 이 세컨드 사이트 메디컬 프로덕스의 알거스2 인공망막 시스템이 미국 FDA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이후 이틀간 주가에서 8배 가까이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까지만 해도 1달러에서 2달러 사이 수준에 머물렀던 주가가 현재는 10.6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103% 폭등을 했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9% 넘는 하락폭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승인을 받은 알거스2 망막 프로스테스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의 시각적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망막의 전기 자극을 제공하고 망막염 색소사와 같은 외부 망막 퇴화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인공 눈을 이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망막 임플란트가 되겠죠.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과는 다른 인공적인 시각을 제공하긴 합니다. 다만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이 없으면 약 17만 4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2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당사는 시각 장애인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는 보철기 개발, 제조, 그리고 마케팅에 참여를 하고 있고 녹내장부터 당뇨병성 망막증, 시신경 부상, 질병, 암 등을 통한 다양한 원인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유용한 인공 시력을 제공하는 기술들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흐름 속에서도 FDA의 승인 소식과 함께 날아오른 주가 흐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기업은 아닌데 어떤 회사인지 또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지 팀장님께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들의 이 시력 회복을 돕는 보조기들을 개발하고 또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된 티커도 EYES, EYES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하기 쉬운데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4년에 상장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이제 1억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매출도 100만 달러 단위를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시킹알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공시 자료인 2020년도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제로를 기록했던 돈을 아직까지는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적자 기업이고요. 그리고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투자 의견도 한 개밖에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매수 의견이고 목표 주가 10달러를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 IB에서도 커버리지를 하지 않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종목임을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